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영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차관이 부임하기 한 달 전쯤, 지난달 초 이뤄진 일입니다. 택시 기사가 이 차 운전 도중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또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의 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뒤 사흘 뒤 이상하게 변질합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경찰에 출두도 하지 않고 그냥 내사 종결로 처리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왜 사흘 동안 이 택시기사의 진술이 바뀌었느냐가 관건입니다. 애당초 서초파출소가 서초경찰서에 보고한 것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무조건 입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서초경찰서는 사흘 뒤 가해자인 이영구 차관은 부르지도 않고, 불렀는데 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놔두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만 불러가지고 따로 조사를 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고 놔줬습니다. 자, 이 정황만 보면 민변 출신의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이렇게 사건을 무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영구 차관에게 불리한 물증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서초파출소의 일입니다. 서초파출소는 이영구 차관 보고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오라고 하니까 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놔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택시 운전기사가 한 진술을 가지고 서초파출소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올렸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정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택시기사는 처음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에게 신호 대기 중 뒷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자 욕설을 했다. 이게 강남역 부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도착할 무렵에 목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욕설을 하고 목 부위를 잡고 운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설사 운전이 끝나고 운행이 끝나고 아파트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건 하차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015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건 역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무슨 이유인지 이영구 차관을 봐주려고 했던 의심이 듭니다. 자,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다. 택시기사 운전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처벌해야 합니다. 운전자 폭행을 엄벌하기 위해서 2015년 개정된 법입니다. 택시기사의 첫 진술대로라면 이 차관은 명백히 특가법 위반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서초파출소 경찰관도 특가법 대상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초경찰서가 사흘 뒤 이것을 뒤집은 이유가 뭘까요? 윗선의 지시가 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깨놓고 물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습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 누가 했습니까? 이 정도로 서초경찰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초경찰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다룹니다. 서초경찰서 담당 구역에 보면 법원이 있고 검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마시킨다? 그리고 서초경찰서가 담당하는 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이 운전 중이 아니라 운전 중이지만 어쨌든 정차된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운전 중에 이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면요, 운전자가 사고가 나서 탑승자도 같이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차가 멈춰 서 있을 때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서초경찰서는 부득부득 차가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단순 폭행이라고 우기고 이영구 차관을 보호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 초동 수사 때 뭘 빠뜨렸을까요? 바로 112 신고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도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이영구 차관 역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배당이 됐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형사 5부에 이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2 신고 녹취록입니다. 맨 처음에 이 택시기사가 어떻게 신고했을까? 이때는 이영구 그때는 차관이 아니었죠. 변호사였죠.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사람인지 민별인지 뭐 정권에 친한 사람이 많은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백지 상태, 순수한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때의 정황이 그대로 담긴 게 112 신고 녹취록입니다. 이거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당시 블랙박스도 없다. 블랙박스에 뭐 남아있는 것도 없다. 도대체 경찰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처음에 신고했을 때의 택시기사의 신고 내용입니다. 그것만 보면 분명히 이용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걸 무마시켰는데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핵심 스모킹건은 112 신고 녹취록입니다. 자, 112 신고 녹취록을 가지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용구 차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일단 공개되면 압수되면 이용구 차관의 운명은 바뀝니다. 뭐 이거 서울중앙지검이 무조건 가져가겠죠. 문제는 공개 여부입니다. 자, 경찰이 이용구 차관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112 신고 녹취록의 국회 제출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출을 요구한 사람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이 녹취록을 비공개하는 이유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당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내사종결했던 서초경찰서 지금 상당히 콘에 걸려 있습니다. 서초경찰서장은 현재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서 고발된 상태입니다. 야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범죄라도 권력자가 저지르면 사생활이 되느냐. 자,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직후 이루어진 112 신고 녹취록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측은 가해자가 법무차관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상황이다. 녹취록이 제출된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내 사생활이 나가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자 입장에서도 이게 왜 나갔느냐고 할 수 있다면서도 112 녹취록 제출에 동의하는지는 피해 택시기사에게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택시기사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이용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과거 경찰과 해경은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SJM 노조 용역 폭력 사건 등 112 신고 녹취록을 국회에 제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자, 김도읍 의원은 권력자가 서민을 잡아채고 때려도 사생활 침해라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냐. 경찰과 이 차관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택시기사 사건의 112 신고 녹취록이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실제 택시기사가 처음에 진술했다는 것을 이 서초파출소가 파악한 것을 보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112 신고 녹취록만 확보된다면 다 나올 겁니다. 무엇보다도 택시기사의 휴대폰 또는 뭐 등등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택시기사한테 압력을 넣었는지 또는 서초경찰서에 압력을 넣었는지 이런 것들이 어쩌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음모가 발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만 이렇게 사흘 동안 이 택시기사가 완전히 표정을 바꾼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협박이든 아무튼 만약 그렇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치부가 해결해 드러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